공실률 30%, 명동, 이태원 공실률 30%,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들, 도산하는 자영업자들 우죽순! 그럼에도 우리가 창업을 시작해야 될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해결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범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시대로 바로 공실률 30%인 시대에 창업으로 망하지 않는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오늘 창업경제연구소, 한국창업경제연구소 장정용 대표님을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한국창업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정용이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예. 많이 바쁘시죠? 예, 좀 많이 바쁩니다. 네,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 코로나 시대라서 그렇죠. 좀 어떠세요? 요즘 좀 많이 경기가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요즘 자영업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뭐 사스가 지나가듯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게 1년이 넘어가면서 기존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운영 자체가 지금 실제로 좀 폐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실제로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뭐 소상공인 대출이라든가 정책 자금을 받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업자를 폐업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거 말씀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예. 한 가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 대표님이 이때까지 해오신 과정 좀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예. 일단은 최근에 그 저서 창업 선수들은 왜 망하지 않을까? 예. 작가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이 이 KBS 생생정보통 또 SBS 굿모닝 세상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예. 그리고 MBC 화제 집중 경제 매거진 이 SBS, KBS, MBC 다 3사를 통합하셨습니다. 공중파를. 그래서 진짜 여기 오늘 나와주셔서 창업 저도 사실은 예. 주식을 하다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창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도 한번 부탁드리고 먼저 오늘 예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플도 뭐 만드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장사의 달이라는 어플을 따로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인데, 예. 이 공실률이 명동과 이태원에 30%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코로나가 가장 크죠, 사실. 제일 크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고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코로나 전에도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 굉장히 좀 포화 상태였고요. 네.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거기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많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네. 굉장히 좀 어렵게 버텨오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작년에 보니까 예. 그 최저시급이 1만 원까지 올린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한 번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네. 기존에 같은 경우는 뭐 4, 5년 전만 해도 뭐 자영업 사장님이라든가 알바생이라든가 대부분 주휴수당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구직 사이트에서 좀 나오면서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뭐 단순히 뭐 1,000원, 2,000원 올라간 게 아니고 주휴수당까지 좀 플러스가 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제외하고 이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원인 바로 이 최저시급의 인상 이 부분인데 여기에 진짜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코로나가 닥쳐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업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창업을 이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이게 창업에 처음 오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을 하신다거나 뭐 가정 주부를 하시다가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고 뭐 재창업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요즘 이렇게 창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이 없는 부분, 뭐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하면 굳이 창업을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직업 자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일용직이라든가 프리랜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소득원을 위해서 창업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고 네. 그 직장이라는 게 뭐 IMF를 지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60 뭐 전후에 뭐 정년 퇴임이 되지만은 실제로 창업을 뭐 매장 뭐 이렇게 뭐 직장을 끝까지 다닐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 거고 네. 이런 분들이 좀 노후를 대비해서 내가 과연 뭐 이 직장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도 이게 직장 다니신 친구분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 친구들 얘기를 하면은 나는 뭐 한 50대 중반까지다. 그럼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요즘 100세 시대인데 네. 과연 그러면 60까지 벌어가지고 뭐 40년을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네. 그 대안으로 창업에 대해서도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다 창업을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예. 상가를 분양 받아가지고 상가를 예, 예. 했는데 예. 거기 뭐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놀면 뭐하니 해가지고 내가 직접 장사를 뛰어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 뭐 수도권이면 뭐 하남 신도시라든가 뭐 김포 한강 뭐 신도시라든가 네. 이런 데 같은 경우 다 개별 분양 상가예요. 네. 그래서 한 칸에 뭐 10억 뭐 15억 이렇게 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인데 네. 이 분양 받으신 분들이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아. 대부분 직장 다니시다가 돈 모으셔서 노후 투자 대비로 네네. 뭐 이게 분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뭐 얼마 투자하면 뭐 3% 5% 그런 얘기만 듣고 뭐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1년 2년 동안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임대가 안 나가다 보면은 10억 갖고 분양을 받았다 치면은 네. 5억은 본인 현금이면은 5억은 대출이거든요. 네. 그럼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상가라는 거는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매장을 운영을 안 해도 상가 관리비가 평당 뭐 5천 원, 10,000원, 2만 원이 있다 보니까 네. 관리비를 내는 거예요. 그럼 네. 이자 내고 뭐 관리비 내면은 최소 150, 200은 매달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한두 달은 버티시는데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나라도 창업을 하자. 네. 그렇게 도전하신 분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 지금 장사가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면은 예. 권리금이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예, 많이 떨어졌죠. 권리금 없이 이걸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 예. 권리금을 받고 파는 권리금 장사를 한다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효율적인 수는 있죠. 요즘 이렇게 네. 창업 뭐 기존에 제가 최근에 뭐 부천에 하나의 매장을 오픈해 드린 게 있는데 네. 그 앞에 그 치킨집을 운영하시다가 네. 앞에 요번에 소곱창집을 하나 오픈하신 아, 거예요. 네. 근데 생각집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었거든요. 네. 장사 잘 되는 매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네. 생각했던 매장이 있었는데 네. 그 매장의 권리가 굉장히 좀 비쌌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한 1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뭐 반의 반으로 떨어지면서 권리금 떨어지고. 그렇죠. 좀 고생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거죠. 지금 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있지만은 네. 이거를 몇 달을 버틴다고 하면은 네. 이후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창업 많이 하셨던 분들은 권리가 많이 떨어진 매장을 일부러 얻으셔가지고 버틸 목적으로 나중을 보고 창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약간 주식도 그렇대요. 예, 예. 주식도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그렇죠. 것처럼 권리금을 없을 때 아니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앞으로 2021년에는 예. 국내 경기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렇죠. 제가 뭐 이게 창업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번에 뭐 이렇게 뭐 설날이 지나고 네. 백신이 들어오고 네. 좀 이게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뭐 이게 경기라든가 자영업 시장 자체가 다시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대신 시기 자체가 한 번에 좀 올라가긴 쉽진 않을 거고 네. 서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하면 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자, 그렇다면은 국내 이 자영업자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정부에서 요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뭐 9시까지 영업 제한이라든가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가 네. 굉장히 타격이 굉장히 좀 컸었고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뭐 이게 정부 뭐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가 뭐 매장당 100만 원, 30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실제로 매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대신에 뭐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저리의 대출 부분. 네. 그렇죠.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버틴다는 개념이 제일 커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고 버티느냐? 네. 뭐 저리지만은 3천이든 5천이든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네. 운영할 수, 내가 3개월이든 1년이든 버틸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부가세라든가 이렇게 좀 세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장업적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걸 네. 조금 재정이 허락하는 데서는 네.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리를 좀 싸게 해가지고 예, 예, 좀 그렇죠. 많이 대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책을 좀 살펴보시면요. 예, 예전에 엄청 2.5단계 하다 쪼다가 예, 이게 지금 카페가 원래 아예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배달만 하다가 이제 그렇죠. 9시 전까지는 매장 안에서 취식하게 바뀌었죠. 예, 예. 자, 그리고 학원도 뭐 일부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9시 이후 뭐 식당이나 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예, 예. 또 뭐 지금 설날까지도 그렇죠. 계속해서 뭐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예, 예. 뭐 심지어 가족도 이제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쯤 예전처럼 우리가 완전히 정상화될까요? 그게 아무래도 뭐 이게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와줘야 되는데 네. 그 시기를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천천히 올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이 들어오고 뭐 3월, 5월 뭐 가을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네. 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